이 주름을 필름의 성질을 이용해서 펴붙이는 겁니다. 지석진 형님 오셔가지고 저랑 사진도 찍어주시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드래곤 김수영 형님, 켄 백이성 형님 오셔서 또 랩핑하셨는데 이렇게 영상도 찍었어요. 분명히 칼이 지나가지만 도장에는 전혀 손상 없이 필름만 찢어내는 기술을 저희가 반코팅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기스 나면 어떡해요? 절대 안 나요. 저는 자동차 랩핑을 하면서 순수익으로 한 달에 월 1,0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랩핑을 하고 있는 42살 최형기라고 합니다. 자동차 랩핑이면 차 색상을 바꿔주는 건가요? 네, 자동차에 필름을 올려서 색상을 바꿔주는 작업을 자동차 랩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색상을 바꾸는 것만도 아니고 PPF라고 자동차 보호를 해주는 필름들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정색 차량이 있는데 이런 거에 필름을 올려서 빨간색으로 바꾸거나 흰색으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자동차 랩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지금 횟수로 12년 차 랩핑을 하고 있어요. 랩핑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랩핑하기 전에는 회사 다녔어요. 작은 이벤트 회사. 행사 준비하고 행사 해주고 이벤트 같은 거 해주고 그런 걸 주로 합니다. 그거는 수익이 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게 벌었는데 잘 하다 보니까 팀장이 돼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일 했을 때는 월급으로는 한 12년 전인데 한 700 정도? 12년 전에 700이면 많이 번 거 아닌가요? 괜찮았죠? 근데 이제 재미없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미없어요. 자동차 일은 재밌으시나요? 자동차 일이 재밌는 것보다 저는 랩핑이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차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저는 원래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차를 좋아하지는 않고, 저는 원래 이제 프라모델 만드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했는데 우연하게 랩핑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뭔가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손으로. 그래서 아, 저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작업 있으시나요? 오늘은 K8 전체 랩핑이랑 소렌토 PPF 작업 예약돼 있고요. 오늘은 아마 PPF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가는 이 차가 랩핑할 차입니다. 손님 차예요, 제 차가 아니고. 저희 단골 손님인데 맡기는 동안 탈차가 없다 그래서 제 차랑 바꿔갔어요. 단골이 많이 있으시나 보네요. 단골 많죠. 예를 들어서 배우 박효준님, 유튜브 버거형, 저희 단골이시죠. 벌써 저한테 한 4-5번 랩핑을 하셨고, 저희 가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아실만한 분이 다나카님, 그리고 얼마 전에 지석진 형님도 왔다 가셨고, 김수용 형님, 또 백이성 형님, 클레오 최은정님, 이렇게 저희 가게에 왔다 가셨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로 또 연예인분들이 와주셔서 재밌게 영상도 찍어주시고 랩핑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또 그분들하고 찍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게 도착했습니다. 피규어가 진짜 많으시네요. 네, 취미가 이런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모으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렸다기보다는 펜듈럼 아트라 그러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 전시장입니다. 이쁘죠? 여기 자동차 매장이 맞나요? 다들 물어보세요. 이게 피규어 샵이냐 편집샵이냐 그러는데 자동차 매장이 맞습니다. 더 큰 의미는 제 아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출근하면 가게 조명들 다 켜고요. 먼지 아빠 인사. 길냥이가 쳐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아, 길냥이에요? 원래 길냥이 출신.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 이제 저는 전산 작업을 조금 해야 돼요. 전산 작업 어떤 거 하세요? 작업했던 사진들 정리하고요. 블로그 올릴 거 있으면 올리는데 오늘은 작업이 이제 급한 게 들어올 게 있어서 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따가 뭐 올릴지, 블로그에 어떤 거 올릴지 좀 보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석진 형님 왔다 가셨다고. 오늘은 그거 블로그 한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석진 형님 오셔가지고 저랑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저희 크루들, 제 교육생 이제 동생들인데 이렇게 다 같이 사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이제 자랑거리 같은 건데, 연예인 형님들 오셔서 또 제 채널 영상도 또 한 번씩 찍어주세요. 되게 감사하게도. 차 랩핑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누구 차냐면 저희 수드래곤 김수영 형님, 이렇게 수영 형님도 왔다 가셨고, 백이성 형님, 켄 백이성 형님 오셔서 또 랩핑 하셨는데 이렇게 영상도 찍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클레오 최은정 님이라고 가수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를 또 책임
책임져 주던 걸그룹이셔. 오시는데 제가 신나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 저는 와이프하고 싸웠죠. 이렇게 옷에 이제 막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걸렸죠. 아, 와이프신가요? 예. 약간 이제 컨셉 잡아서 재밌게 영상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분은 제 큰형님, 제 1등 연예인 버거형. 이렇게 전체 래핑도 하고 가셨고, 또 그리고 다나카 형님, 우리 김병욱 형님이죠. 오셔가지고 래핑도 하시고 재밌게 영상 찍어주셨는데, 아까 저 최은정님이랑 영상 찍을 때 좋아했다고 막 뭐라 그랬대잖아, 와이프가. 자기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봐요. 좋아가지고 막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았더니 막 수줍은 표정 해놓고서는.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도 잠깐 냉정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는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들을 섭외할 수 있나요? 제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연결이 됐어요. 또 이제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영상 보고 오시고 또 소개받고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지금 제일 먼저 오늘 할 거는 이 차량 래핑을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검은색인데 이 차를 실버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검은색이 약간 장기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 차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건데, 지금 할 시공은 트렁크 쪽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혼자 일하시나요? 혼자 일하진 않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교육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원래. 근데 오늘은 저 영상 촬영한다니까 쑥스러워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일 아끼는 애제자만 한 명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2개씩이라고 하더라고요. 버거캐치는 이분이 사왔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내일 오실 거면은 2시 이후로 편하실 때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차는 PPF라는 작업을 할 건데, PPF는 뭐냐면은 보통 신차 때 자동차 도장을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투명 필름 올리는 거를 PPF라고 해요. 색깔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걸 올리는 필름이고, 오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문짝 4개 그리고 본네트 이렇게 투명 필름을 붙이려고 들어온 차입니다. 새 차예요. 조심히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전체 래핑 트렁크 부위만 좀 하고, PPF는 급한 작업이라 저거를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엔진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로 차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 쓰면 약간 한직막처럼 돼요. 에어컨이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가. 오늘 또 스케줄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래핑은 어떤 색깔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어떤 색이 특히 인기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취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저희 기준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하냐라고 하면은 사틴 블랙, 반무광 블랙이나 무광 블랙 이런 건 꾸준히 인기가 많은 거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 조금 고광택 필름들이 조금 더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광도가 좋은 필름들. 조금 고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특이한 색깔을 하신 분이 있나요? 특이한 색깔은 핑크색도 해봤고, 하얀 차인데 천장만 빨간색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취향이 너무 달라요. 가끔 가다가 손님이 분명히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시공도 가끔은 있어요. 해놓고 나서 이제 저도 약간 의아하죠. 갸우뚱하는데 막상 차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취향이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이 남자분이세요. 아, 남자가 핑크색을 한 거예요? 네, 남자분이신데 원래 이렇게 카키색 차를 타시다가 핑크색으로 과감하게. 근데 해놓으면 이뻐요. 근데 저는 탈 자신 없습니다. 이런 핑크색도 있고, 이런 거 보시면 포르쉐거든요. 포르쉐 카이엔. 근데 이 노란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면 또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노란색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죠. 병아리 에디션. 근데 차주님은 또 되게 좋아하세요. 래핑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뭐 안 이쁘다, 이상하다라고 했대. 나만 기분 좀 되잖아요. 내 차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트렁크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래핑하면 실제로 티가 많이 나거나 어색하진 않나요? 어색하지 않죠. 차를 전체적으로 색을 바꿔주는 경우에는 도장면 같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예요. 제대로 된 시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시공을 받았을 때는 좀 티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작업자의 영향 차이인 것 같고요. 기술이 잘 훈련된 작업자한테 시공을 받으시면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어색함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남들이 있을 땐 잘 안 하는
하는 부위예요. 어렵기도 하고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위가 가장 어렵나요? 차 랩핑에서 제일 어려운 부위들은 기본적으로 범퍼가 제일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범퍼 다음으로 신경을 쓰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위가 트렁크예요. 이런 굴곡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름이 늘어났다가 열을 주면 수축을 하고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붙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아 돌죠. 주름이 많잖아요. 이 주름을 필름의 성질을 이용해서 펴붙이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열을 줘서 필름을 먼저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랩핑은 기본적으로는 2인 시공에 제일 적합한 직업이긴 해요. 필름을 둘이서 잡았을 때 제일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갈 뿐 작업은 충분히 가능해요. 먼저 필름을 펴주고, 아래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얘네를 수축을 시키면서 안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으로 편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붙일 수 있게 이런 필름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랩핑 유지가 잘 되나요? 랩핑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일반 필름의 경우 한 3년 정도 유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필름을 제거를 하거나 재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구적이진 않아요. 이런 게 싫다, 좀 기간을 오래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랙 PPF나 이런 컬러 PPF 같은 걸로 해주면 한 5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이런 거 다 배우신 건가요? 좀 배웠죠. 처음에 업체 가서 랩핑 교육을 받고 3개월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배우고 창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죠. 너무 짧은 기간 배우고 이제 오픈을 해서 처음에는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이 랩핑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러 오는 동생들한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픈 후에도 도움 많이 주고 있고, 좋은 사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차량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쌌나요? 차 가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지금은 제일 기억에 나요. 왜냐면 제일 최근에 한 거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작업했었는데, 이게 차값이 아마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 차가 주황색 차였어요. 이분들 저희 단골이신데 중고로 사셨는데 이게 주황색이니까 너무 택시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랩핑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싼 차 작업하다가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아찔하죠? 진짜 아찔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비싼 차들, 슈퍼카들이나 좀 고가의 차량들은 정말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게 맞고요. 저희 숙련된 작업자들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한데, 최소한 차에 데미지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뜯지 않습니다. 차량 탈거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랩핑지만 올리게 될 거고, 커팅을 할 때에도 칼을 대기보다는 나이프 리스라고 실로 커팅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차에 데미지 없게, 제 정신 건강에 데미지 없게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사고 친 적 있으시나요? 초보 때 많죠. 기억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테일램프, 요거는 이제 빼기가 쉬우니까 힘 줘서 빼다가 이렇게 뒤로 날려가지고 깨트려 먹은 적도 있고, 차 안에 유리 기어도 망가뜨려가지고 돈 많이 나갔죠. 시행착오 많았어요. 한 2년 동안은 돈 물어주면서 랩핑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랩핑 견적은 차의 난이도 그리고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 이 K8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필름으로 작업했을 때는 한 250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더 뭐 고가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보이세요? 요거 아래 부분?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예, 이게 도색이 아니고 랩핑입니다. 랩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되거든요.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견적을 아마 400 조금 넘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최대 400만 원까지 벌어보셨나요? 하루에 본 건 아니고 전체 랩핑을 하는 데는 저희가 3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또 전체 랩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 랩핑에 들어오죠. 얘는 전체가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PPF를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벌어본 거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2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200을 벌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하죠. 한 11시간, 12시간 그렇게 해서 차 2대 부분 랩핑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번 적도 있고,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하루에 100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표님은 자동차 랩핑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자동차 랩핑을 하면서 순수익으로 한 달에 월 10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순수익이 줄어든 상태이긴 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애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오픈을 또 앞두고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 장사는 조금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랩핑 순수익으로는 한 달에 한 5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교육 사업으로 충분히 다 메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 차량 PPF 작업을 할 거예요. 보호해주는 필름이고요. 투명한 필름을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쉽게 핸드폰 액정 필름 붙이는 거,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PPF를 할 때 안쪽에 윤활제를 이제 뿌려주는 건데, 이렇게 에어를 채워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도구예요. 랩핑이랑 PPF 중에 어떤 게 문의가 더 많나요? 문의는 반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PPF는 사실 신차 타시는 분들, 차 이제 막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도장면에 기스나는 게 조금 싫으시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고, 랩핑 같은 경우에는 차를 조금 타시다가 색깔이 좀 지겹다,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게 랩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F 하면 티는 안 나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투명 PPF거든요. 요거는 붙였을 때 붙인 티가 안 나죠. 근데 광은 훨씬 좋아져요. 아마 요즘에 PPF 작업하는 게 꽤나 뭐 쇼츠나 인스타인데 많이 뜨더라고요. 약간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물 빠지는 요 느낌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요. 조금 더 뒤로 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줘. PPF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이용해서 습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물이 많을수록 좋나요? 안쪽에 필름이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골고루 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기포가 남지 않고 필름이 잘 안 차게 될 수 있어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좀 일도 많이 없었고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 처음에는 전단지도 뿌리고 다녀봤어요. 지금은 전단지 세대는 아니잖아요. SNS 하는데 나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파트 경비원들하고 싸우면서 전단지도 뿌리고 다녀봤습니다. 처음에 일거리를 전단지로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전단지로 막 큰 효과를 보겠다고 한 건 아니고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바에 차라리 내가 가서 영업을 하자, 그래서 전단지 가지고 자동차 판매소도 다녀봤고요. 되게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일거리를 어떻게든 제가 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도 끌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앉아 있어도 오고 있어요. 너무 좋죠. 요즘에는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대표님처럼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나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훈련이 돼야 흉내는 낼 수 있고요. 내가 진짜 이 랩핑을 하면서 남한테 꿀리지 않는 기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지켜봤을 때는 2년 정도 하면은 충분히 그런 좋은 기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랩핑도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있긴 있죠.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름이 조금 더 성수기고 겨울이 안 된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성수기, 비성수기의 개념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필름을 올려놓으면 티 안 나죠? 네. PPF를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PPF가 안 돼 있는 데고, 여기가 PPF가 돼 있는 데잖아요.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보세요. 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발수가 훨씬 좋습니다. 도장에는 물을 뿌리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퍼짐이 없죠. 발수가 이만큼 좋은 겁니다. 이제 필름을 올렸으니까 필름을 커팅을 해줄 거예요. 지금 하는 커팅을 랩핑에서는 반커팅 아니면 반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름만 잘라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칼이 지나가지만 도장에는 전혀 손상 없이 필름만 찢어내는 기술을 저희가 반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보여드리면 다 압니다. 자동차에 기스 나면 어떡해요?
절대 안 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반커팅이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아예 작업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조건 훈련이 돼 있어야만 저희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랩핑을 배우러 왔을 때 제일 먼저 숙련돼야 되는 기술이 이 반커팅입니다. 반커팅이 필름만 잘라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 팔에 필름을 올리고. 안 위험하나요? 괜찮습니다. 많이 해본 거라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 위에 칼이 지나가요. 필름이 잘렸죠? 하지만 제 손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멀쩡하죠? 이게 반커팅이에요. 이렇게 창업하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랩핑샵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포함해서 한 8,000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제가 교육해서 오픈하고 있는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갭차가 크긴 한데 적게 들어간 친구는 보증금 포함해서 2,000,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 쓰는 것 같고, 이번에 오픈을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조금 써서 한 7,000 쓰고 있어요. 이런 장비도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랩핑이 소자본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 게, 저희가 랩핑하는 모든 공구들을 다 사도, 필요한 거 다 사도 2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동차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바닥과 밝은 조명, 그리고 공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조명도 중요하나요? 조명은 상당히 중요해요. 조명이 어두우면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정교한 커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은 드림카 있으시나요? 저는 사실 드림카는 없고요. 랩핑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이 가게 안에 1:1 사이즈 피규어 혹시 아세요? 똑같은 크기의 피규어 아이언맨 아닌가요? 이런 거를 쫙 세워놓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도 굳이 어떤 차를 타고 싶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제일 타고 싶은 차는 올드카를 좀 타고 싶어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 저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는 랩핑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가르쳐준 기술을 습득해서 저의 기술을 따라오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나요? 저는 가게는 매일 나와요. 따로 쉬는 날은 없고요. 저는 가게에서 쉽니다. 랩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시나요?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기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기술자가 되고 나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술자가 되기 전에는 어려운 차, 쉬운 차의 개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어떤 차는 어렵고 어떤 차는 쉬웠어요. 근데 지금의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렵고 쉬움의 경계는 없어졌고요. 그냥 손이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랩핑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랩핑 쪽에서 좀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누구나 랩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낭만 랩핑 최사부라고, 최사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최사부 하면 아, 랩핑 잘하는 사람, 좀 인지도가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가 생겨서 제가 랩핑 쪽에서 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랩핑을 하는 사람이니까, 랩핑은 있잖아요. 항상 전문가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특히 랩핑 쪽이 비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좀 많아요. 저렇게 하면 칼빵 난다, 도장 뭐 다 난리 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문가가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가하고 항상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 일로 돈을 잘 벌고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에 도전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얼마든지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니까 도전해보고,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일은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실력도 늘고, 재밌게 해야 실력이 늘어야 돈이 따라와요. 저처럼 잘 먹고 잘 살려면 재밌게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